안녕하세요, 이광원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 8세대 신형 폭스바겐 골프를 타고 왔죠. 그날 미디어 시승행사를 통해서 부산 시내도 달리고 또 부산 근처 와인딩도 달리면서 정말 즐겁게 드라이빙을 즐기고 왔던 기억이 나요. 오늘 다시 한번 만나서 두 번째 데이트를 즐겨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8세대 골프 특징을 8가지로 요약해 전해드릴게요. Somewhere on the sea, it got a little longer, so it seems. I burned out, so to speak. Now come a little closer. 8세대 골프 첫 번째 특징 바로 역사입니다. 그냥 골프가 아니고 8세대 골프 자꾸 앞에다 8세대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만큼 역사가 깊다는 뜻이겠죠. 그걸 자랑스러워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입장에서 1세대 골프가 세상에 태어났던 게 1974년입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8번째 모델까지 등장을 했다는 건 또 흔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자랑 삼을만 하다. 자, 그러면 1세대부터 바로 전 7세대까지 이 골프의 역사를 간단히 훑어봅시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의 역사는 1974년 시작됐습니다. 1세대 골프가 비틀의 후속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비틀과 달리 앞에 엔진을 얹고 앞바퀴를 굴리는 현대적인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아낸 모델로서 글로벌 스테디셀러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2세대 골프는 1983년에 나왔습니다. 1세대에 비해서 살짝 현대적으로 바뀌었고 크기가 조금 커졌죠. ABS와 파워 스티어링 같은 현대적인 장비가 들어간 것도 이때입니다. 1989년에는 사륜구동 시스템도 처음 도입됐고요. 1991년부터는 3세대 골프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확 바뀌었죠. 덕분에 공기역학 성능이 좋아졌고요. 넓어진 차체로 전작보다 좀 더 당당한 자세를 연출할 수 있게 됐죠. 92년부터는 전방 에어백을, 96년부터는 사이드 에어백도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하죠. ABS는 이제 기본 장비가 됐고요. 6기통 고성능 버전인 VR6와 직분사 디젤 엔진도 처음 도입됐습니다. 4세대 골프는 1997년에 등장했습니다. 4세대는 3세대보다 아주 살짝 동글동글해졌습니다. 저는 이 골프부터가 제가 실제로 길거리에서도 봤고 현대적인 골프라고 인식하는 세대입니다. GTI를 가지고 25주년 기념 모델인 에디션 25를 만들기도 했고요. 2002년에는 최강 골프라고 할 수 있는 R32도 추가했습니다. 2003년은 5세대 골프가 출시된 해입니다. 아마 이 골프부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또 한 차례 디자인이 확 달라졌고요. 레이저 용접도 도입했고요. 2열 사이드 에어백과 후륜 4링크 서스펜션, 7단 DSG, 제논 헤드램프, 레인 센서, 파노라믹 선루프 등을 적용한 것도 5세대 골프입니다. 6세대 골프는 2008년에 나왔습니다. 5세대와 비교해 비슷한 듯 보다 현대적인 생김새였죠. 오토 헤드램프, 주차 보조, 경사로 출발 보조, 전자식 댐퍼, ISG, LED 리어램프 등이 들어갔습니다. 7세대 골프는 2012년에 등장했죠. 이 모델은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팔렸고요. 지금도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최초로 MQB 플랫폼을 적용한 모델이고요. 덕분에 비율도 전작과 달라져서 전륜이 앞으로 이동했으며 프론트 오버행은 짧아졌죠. 더 멋있어졌다는 뜻입니다. 전세대보다 약 100kg을 감량했고요. 연비도 엔진에 따라 최대 23%가 좋아졌다고 하죠. 순수 전기차 버전인 E-골프도 라인업에 추가됐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품은 GT2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바로 실외 디자인입니다. 겉모습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주행 성능은 어떤지, 공간은 얼마나 넓은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다음 궁금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이 8세대 골프 예쁘잖아요. 진짜 최신 폭스바겐 소형 해치백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느낌도 담겨 있고요. 폭스바겐스럽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골프가 8세대까지 진화를 했을 때 얼마나 세련돼질 수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답다는 뜻입니다. 1세대부터 8세대까지 쭉 진화를 했지만 그 전 세대를 관통하며 유지되고 있는 골프만의 디자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꺼운 C필러. 아까 1세대 골프가 1974년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그 세계적인 스타 자동차 디자이너였던 조제르토 주지아로 씨가 이 골프를 그려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8세대까지 쭉 명맥을 이어오며 디자인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 때도 들어가 있던 두꺼운 C필러 여전히 살려내고 있죠. 자, 이 8세대 골프의 디자인 전통도 이어받으면서 예쁘게 생겼으니까 골프를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작고 야무져 보이는 디자인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프가 좋더라. 타기도 전에 이미 눈에서 하트 뿅뿅. 자, 그 다음은 실내 디자인입니다. 이 실외 디자인은 친미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밖에서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뭐 전통도 살리고 기왕이면 더 빨라 보이게 만들고 뭐 보통 그런데 실내는 얘기가 좀 달라요. 실내는 사람이 직접 들어 앉아서 만지고 누르고 돌리고 조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8세대 골프의 실내 디자인, 일단 폭스바겐 차답게 그리고 골프답게 되게 기능적이고 간결하죠. 그거는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데 뭐가 좀 색다르냐, 그 디지털 느낌. 자, 계기판 10.25인치 LCD로 들어갔죠. 10인치 LCD로 들어갔죠. 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둘 다 LCD. 뭐 요즘 두 요소를 디지털로 집어넣는 거 대단한 거 아니죠. 다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폭스바겐이 이렇게 LCD 창에 정보를 띄워주는 태도가요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폰트도 그렇고 그래픽도 그렇고 좀 투박했어요. 뭐 조작하기는 편한데 이게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8세대 골프의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 이제는 폭스바겐도 비로소 이 그래픽에 예쁨이라는 걸 추가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알게끔 해줍니다. 보세요, 얼마나 세련됐어. 오, 거기에다가 앰비언트 색깔까지 바꾸면 여러가지 분위기를 또 연출할 수 있어요. 이런 그 디지털화를 아주 강하게 추구했다는 점. 근데요, 여기에서 하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를 터치로 만들고 그 바로 아래다가 오디오 음량 조절, 좌우 온도 조절, 터치 버튼을 자리시켜 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이 아래쪽 버튼을 누르려고 하다 보니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바로 앞에 있는 터치 버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르게 돼요. 자, 음향 같은 거 누르려고 하다가 요걸 딱 누르면 갑자기 오디오 볼륨이 뜨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조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설정을 누르려고 하다가 또 온도가 뜨네 갑자기 이렇게 보면 이거 봐요. 그리고 또 보통 사람이 본능적으로 여기를 누르려고 하다가 팔이 아프니까 또 차가 움직이는 상태니까 손을 여기 기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딱 기대면 이 아래쪽 터치가 눌려, 본의 아니게. 이런 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구석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죠. 이 가운데 계기판 주변으로 하이글로시 블랙 패널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아반떼랑 비슷한 구성이죠. 근데 아반떼는 왼쪽 패널이 그냥 허당이었어요. 하지만 골프는 이 헤드램프 조작 버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고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헤드램프 조작 버튼 바로 아래 앞유리 성해 제거와 뒷유리 열선 스위치가 함께 있어요. 이건 원래 이 공조장치 메뉴들과 같이 있어야 맞는 버튼이거늘 이 대시보드 쪽에 버튼을 최소화하다 보니 이 두 버튼이 갈 곳을 잃게 됐고
어디다 넣을지 고민을 하다가 여기다 넣었고, 이 헤드램프랑 앞유리 생해 제거랑 어차피 둘 다 이 눈으로 보는 행위랑 연관된 기능들이니 여기다 넣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 디자이너들이 나중에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않았을까 싶은 짐작도 듭니다. 이런 앞유리 성해 제거 같은 기능은 이 디스플레이 메뉴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거든요. 앞유리 성에 끼면 바로 눌러서 바로 성해를 제거해줘야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버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야만 하죠. 네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 바로 차급을 뛰어넘는 장비들입니다. 여기 깜빡이 레버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레인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이드 어시스트, 리어 트래픽 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여러가지 관련 기능들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다 켜놓으신 다음에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요. 그러면 차간 거리도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세로 버튼을 누르시면 1km씩 조작되고요. 좌우 버튼을 누르시면 10km씩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자, 쭉 올려보면 210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골프 TDI 모델의 경우에는 이 친구가 달릴 수 있는 거의 전 영역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차급을 생각하면 몇 개 빼먹을 수도 있는데 다 줬다는 점 칭찬할 만하죠. 그 다음으로 인상 깊은 장비, 바로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입니다. 뭔지 다 아시죠? LED 모듈을 각기 따로따로 움직여서 앞서가는 차, 마주오는 차 그 자리만 빼고 나머지는 상향등을 유지시켜주는 기능, 이런 것도 원래는 좀 훨씬 더 상급 모델에만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골프가 나왔던 당시,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들어왔지만 원래는 좀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골프급에서 잘 안 넣어주던 장비죠. 그러니까 차급 이상의 장비인 게 맞고요. 또 그 다음 전자식 기어노브, 요 골프급에서는 보통 아직까지 드드득 PRND 방식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골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앙증맞은 크기의 딸깍딸깍 전자식 기어노브를 넣었죠. 이게 버튼이든 다이얼이든 지금처럼 딸깍딸깍 앞뒤로 미는 장비든 이 전자식이라는 점이 골프의 급을 감안했을 때 땡큐다 라는 거고요. 또 그 다음이 바로 이 운전석 시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써있어요. 에르고 액티브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요추 받침 있죠. 허벅지 받침 길이 조절되죠. 또 메모리 기능이 있죠. 심지어 마사지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골프의 차급을 생각하면 상당히 편안하고 기능이 많은 시트를 넣어줬구나 싶은 부분이죠. 그리고 또 HUD, 지금 여기 앞유리에 정보를 반사시켜서 보여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골프의 차급을 생각하면 조금 혜자템이에요. 원래 이 급이라면 그 별도의 반사판이 밑에서 삥 하고 올라오는 그 흔히 컴바이너 타입이라고 부르는 그 방식을 쓸 법한데, 얘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그 앞유리 투영 방식이 쓰여지고 있죠. 자, 다섯 번째 특징 DSG입니다. 이 골프에 들어가 있는 DCT, 즉 DSG는 누가 따로 설명해주지 않거나 사전 정보가 없이 운전을 하면 그냥 자동 변속기인가 싶을 정도로, 이거 변속기 방식이 뭐지? 굳이 궁금해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변속 감각을 보여줍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DCT 중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축에 속해요. 지금처럼 오르막길에서 잠깐 섰다가 속도 엄청 줄였다가 다시 출발하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클러치가 이렇게 싹 붙으면서 되게 거칠거칠하거나 아니면 가는 둥 마는 둥 붙는 둥 마는 둥 막 이렇게 가다가 한번 변속하고 이럴 때 변속 충격도 한번 주고 그 전체적인 주행 질감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날 법한데 이 DSG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짱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양산차에 세계 최초로 썼던 차도 바로 골프입니다. 2002년에 나왔던 그 마크4 골프를 기본으로 만든 고성능 버전 골프 R에 DSG가 세계 최초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전부터 DCT를 만지작 했으니 지금 2022년에 타고 있는 이 8세대 골프는 그만큼 기술 수정도 많이 됐고 부드러울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부드럽기만 하냐, 스포츠 모드에 놓은 다음 이 시프트 패드를 통해서 매뉴얼로 변속을 하면 자 쭉 가다가 코너 앞두고 시프트 다운을 하잖아요. 다운 쭉 가다가 다운 쭉 코너 돌고 제가속 자 코너 앞두고 다운 솔직히 포르쉐 PDK만큼 빠르진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미디어 시승 때 뭐 DCT 치고 엄청 빠르진 않아요. 그냥 보통 수준이고 이 정도면 무난한 변속 속도를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느린데 뭘 이렇게 두둔하냐면서 누군가 댓글을 통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골프에 들어가 있는 DSG 변속기가 포르쉐 PDK처럼 빨라, 그러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도 올라갔겠죠. 그리고 내구성도 분명히 손해를 좀 봤을 테고요. 이 골프는요 그렇게 빠른 거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튼튼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차이입니다. 골프에 잘 어울리는 변속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지 욕할 부분은 아니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오늘 다시 해봐도 정말 이 DSG 변속기는 좋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골프에 차고 넘치는 변속기예요. 자, 그 다음 6번째 특징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참고 들으시면 골프에 대해 더 깊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 잡담인데. 자, 6번째 특징은 이 조화로운 주행 감각입니다. 조화라 하면 무슨 뜻일까요? 방금 제가 DSG에 대해서 칭찬을 신나게 했지만 DSG 말고도 이 주행 감각을 연출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엔진도 그렇고 하체도 그렇고 지금 스티어링도 그렇고요. 이런 다른 요소들과의 조화가 얼마나 뛰어나냐, 이것도 상당히 주행 질감을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게 또 자동차 회사의 실력이기도 하고요. 이건 변속기, 하체, 엔진 이런 여러 요소들 중에 뭐 하나가 유달리 나빠도 문제지만 특출나게 하나만 좋아도 그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이 골프 그런 면에 있어서 조화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을 달리잖아요. 그러면 즐거움을 높여준다니까요. 딱 코너링 들어갈 때 적당한 수준으로 좌우 롤링 허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가속할 때 엔진 토크 훌륭하고요. 그 다음 고속으로 올라가서도 꽤 엔진 소음 조용하고요. 또 감속할 때, 재가속할 때 그 엔진의 힘을 바퀴에 오롯이 전해주는 DSG 훌륭하고요. 또 천천히 달릴 때 공사 구간, 시내길 이런 데서 아주 말랑말랑한 승차감으로 편안한 여행을 제공해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차다라는 느낌을 전해주죠. 제가 이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골프에 대해서 막 환상을 가지실 필요도 또 없습니다. 골프가 워낙 유명한 모델이기도 하고 또 GTI를 필두로 한 그 빈자의 포르쉐로 불릴 만큼 운동 성능이 뛰어난 차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2.0 TDR 모델의 주행 성능이 역시 골프 우와 우리나라 차보다 훨씬 좋아 막 아이서티보다 짱 좋은데 이런 느낌 아닙니다. 예전에야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국산차들 되게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얘랑 동급 국산차를 타더라도 사실 큰 차이가 없을 만큼 평범해요. 그냥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타는데 아주 적합한 차지 뭐 어마어마한 성능을 내주고 뭐 감동을 주고 이런 건 없어요. 주행 성능에 있어서. 근데 그 좋아라는 면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런 데서 그 폭스바겐의 차 만드는 실력이 묻어나는구나. 아주 운전자를 즐겁게 한다. 자, 7번째는 가격입니다. 방금 6번째 성능을 말씀드리면서 이 골프의 주행 실력에 대해 막 그렇게 환상까지는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도 뭐 엄청나게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독일 차라고 해서 수입차라고 해서 엄청 비싸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번에 들어온 8세대 골프 트림이 두 가지입니다. 프리미엄은 3,625만 4천원, 또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프레스티지는 3,782만 5천원이에요. 아무튼 둘 다 3천만원대인데 거기에다가 원래 폭스바겐이 그 할인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딜러에 문의를 하신 다음 연끌해서 이런저런 할인을 다 받으신다면 아마 3천 초반 중반에 이 골프를 손에 넣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국산 해치백이랑 비교했을 때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셈이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일단 사고 나서 유지가 안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수입차가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덜컥 사.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유지가 안 돼가지고 쪽박 차시는 분들 여럿 있었죠. 근데 폭스바겐 골프는 5년 15만 킬로 무상 보증 연장 프로그램이라거나 혹은 사고 수리 토탈 케어 서비스 같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차를 일단 구입하고 나서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지나친 비용에 들어가지 않게끔 장치들을 마련해뒀으니까 골프 그만큼 접근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끝으로 8번째 특징, 연비입니다. 저도 2리터 디젤을 타고 있지만 정말 주유소 갈 때마다 뿌듯하거든요. 지금 이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승차를 받고 나서 233km를 달렸는데요. 앞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아직 600km 남았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한 850km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계기판상에 찍혀있는 평균 연비를 보더라도 리터당 16.2km를 갈 수 있다고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이것도 나쁜 기록이 아닌데 복합 공인연비는 더 좋아요. 그건 리터당 17.8km거든요. 제가 아침에 조금 쏘기도 하고요. 또 촬영하느라고 공회전도 오래 했기 때문에 연비가 좀 나쁘게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 일반인들이 살살 타고 다니신다면 특히 이런 디젤 엔진들은 복합 공인연비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 2리터 디젤 정도 타고 다니시면 만약에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분명히 나 기름 언제 넣었더라? 까먹으실걸요? 아직까지는요, 그냥 단순 계산해서 킬로미터당 연료비로 봤을 때 이 디젤 엔진이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 이 계기판을 보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8세대 골프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간략하게 살펴본 거냐며 째려보고 있죠, 뒤에 편집자가.
시즌 행사 때 골프를 정말 즐겁게 탔었는데 이 8세대 골프는요, 시승차를 받아서 다시 타봐도 그때 느꼈던 만족감이 전혀 줄어들지 않네요. 나중에 9세대 골프 때는요 9가지 특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